네, 6월 8일 2026년 월요일 용감한다 용답 브레이브 치킨의 데일리 마켓 애널리시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 매크로 리즘은 reflation and bear flattene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건 없고 아직 그 성장,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jobs 네, 아직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크레딧 리퀴디티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는 약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션 성장, 인플레이션 동반 상승하는 리플레이션인데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이제 yield curve는 지금 bear flattener예요.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10년물 국채의 스프레드 격차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2년물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 2년물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다라는 것, 곧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지금 성장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는 리플레이션 단계에 있지만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이거는 그러니까 그 리세션 같은 거를 겪고 나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승에 상승하는 초반기가 아니라 그 후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곧 연준의 금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 리플레이션 후반기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그 이제 그 성장주, 특히 테크 기업을 위주로 한 성장주들이 급격히 상승했었는데 이제 곧 하락할 것이다, 얘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강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그 commodities 그 예를 들어서 그 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copper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뭐 이런 커머디티 상품들이 주로 이런 상황에서 좀 강세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제 가치주들 그다음에 방어주들이 그나마 이제 그 성장주나 그 반도체가 이끌었던 이 테크 기업보다는 성장주 아니 가치주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섹터로 자금이 몰려야 한다라는 상황인데 그게 일드 커브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베어 스티프너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도 섹터 분석을 해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 욜로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몸을 굉장히 사려야 할 시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욜로 같은 거 이제 하지 마시고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그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엔트로픽스 그다음에 챗GPT 이런 것들 IPO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여기 이게 이제 여기 포모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퍼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개미들 아,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exit liquidity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미리 그 투자했던 사람들 미리 싼 가격에 이 주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팔고 떠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단기 데이 트레이딩 뭐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장기로 여기다 같이 투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투자 뭐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자기가 판단 내려서 하는 거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뭐 훈수를 두긴 싫은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자금이 그, 그 75 billion 달러 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여기에 150 billion 달러 두 배에 해당되는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
retail investors, 개미들이 여기에 포모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보고서 좀 걱정이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지금은 욜로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narratives, 시장을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weakness across semiconductor stock. 예,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몇 가지 뭐 보면 엔비디아, 예, 그 다음에 브로드컴,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인텔, TCG, 인텔, 예, 뭐 지금 뭐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퀄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 팔자, 수익 챙기면서 나와야겠다라는 얘기가, 수익을 이제 챙기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rotation into defensive sector, 그 이제 방어주로 그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healthcare, 그다음에 consumer staple, 그다음에 utility, 이런 쪽이 금요일 날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도 아니고 그냥 잘 버텨줬다. 방어주들로 자금이 순환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금요일 날에 그 non-farm payroll 이거 발표되고 나서 그 국채 이율이 거의 수직 상승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국채율이 급상승했어요, 그렇죠? non-farm payroll 수치가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러니까 구직이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도저히 금리 인하는 생각도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장이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미 Fed Watch에 가서 보면 2026년 12월까지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99%예요 지금. 예, 급격히 상승했어요 지금. 음. 그다음에 이제 5월 그 non-farm payroll 발표가 있었는데 전달은 17만 9천, 예상은 8만 5천이었는데 17만 2천,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구직 상황이 좋은가 살펴봤는데 resilient labor market on the surface, 겉으로 봤을 때는 노동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주로 어디 쪽에서 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거 봤더니 in-person and services industry,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다시 말하면 그 식당, 술집, 그 다음에 뭐 커피숍, 뭐 이런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서비스 업종하고, 그 다음에 hospitality, 다시 말하면 호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healthcare,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돌보는, 그리고 local government, 이쪽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는데 이쪽 근데 이게 특히 hospitality, 호텔, 레스토랑 쪽에서 늘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올해 월드컵이 있으니까 이 월드컵에 관광객이 몰려들 거를 예상해서 그 고용을 늘린 것 같은데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고용이 늘어난 거고,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직업군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유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리고 real average hourly earnings year over year down 0.4%,
실질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0.4% 하락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보면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the percentage of unemployed workers for 27 weeks or more increased to 27.5% from 25.3%. 27주나 그 이상 동안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수치가 27.5%로 늘어나고 있어요. 25.3%에서. 무슨 얘기냐면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자기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 이런 일시적인 그 호텔이나 음식점, 뭐 술집, 뭐 이런 것들에 고용이 지금 몰려 있는 상태이고 양질의 일자리,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굳이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더 문제는 컨슈머 크레딧 이 발표가 있었는데 전달은 22.3 빌리언, 예상은 17.5 빌리언인데 20.7 빌리언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revolving credit growth outpace non-revolving credit growth. 그 revolving credit growth는 한마디로 말하면 크레딧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non-revolving credit growth 이거는 그 이제 고정 이율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론 같은 거, 아니면 스튜던트 론 이런 것들보다 매달 이렇게 갚아나가고 갱신해야 되는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실직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비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돈은 거의 바닥에 나가 있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는 얻기 힘들고, 그래서 단기 일자리 이런 것만 늘고 있고, 그래서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뭐 거의 똑같아요. 예상 전달 실제 나온 수치 똑같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지금 성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거 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금 프라이빗 크레딧, 그 사모 펀드, 이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음, 그거를 이제 드디어 시장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죠. 지오폴리티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난 트럼프 말은 못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드러나고 있죠, 지금. 잘못 들었네. 아, 주말 동안에 그 이제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 미사일을 쏘았죠. 그래서 레바논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직접 미사일 공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geopolitical risk and uncertainty, 어, 지정학적 어떤 위험과 불안정성을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곧 협상이 끝날 것이다. 곧 서명할 것이다. 다 잘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한 달 이상을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내가 근데 이거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 거짓말인 게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트럼프 criticize Israel strikes on Beirut.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 네타냐후가 지금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있죠 지금. 그래서 urging Netanyahu to avoid retaliation. 나타냐한테 보복 공격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calling on Iran to resume negotiation. 이란한테는 빨리 다시 협상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 어떻게 예, 네. 넘어가죠. 예, 정치적 얘기는 더 이상 뭐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다음 마켓 브레스. 지금 시장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 써머리를 안 써놨네.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켓 브레스. 이게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CNN Fear and Greed가 지금 그리드에서 뉴트럴로 바뀌었다 fear로 바뀌어버려서 42로 지금 내려와 있고, 급격히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breath 이거 지금 negative bearish divergence 보이고 있고, 모멘텀 인디케이터는 아직 positive 그 과매수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하지만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declining with bearish divergence. 모멘텀 인디케이터도 bearish divergence를 보여줬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모멘텀은 하락하고 있는 bearish divergence를 보여주면서 급격히 하락. 그다음에 advanced decliner, up and down volume. 이것도 네거티브한 테리토리 안으로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하락 중이고, 하이로도 마찬가지고. S&P 500 기업 중에서 50일, 100일, 200일 선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얘는 아직은 지금 뉴트럴한 영역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뉴트럴한 영역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미국 장이 열리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엔 뉴트럴이 아니라 네거티브 음의 영역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high yield credit spread. 크레딧 스프레드가 아직도 타이트하죠. 2.74. 보통 4%에서 6%가 보통 4%, 4, 5%가 평균인데, 아직 2.74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채권 시장에서 큰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크레딧 쪽으로 지금 사모펀드 쪽으로 지금 회사들이 지금 자금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서 이 하이힐 크레딧 스프레드가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숨겨진 사모펀드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이 크레딧 스프레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치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풋콜 레이시오 0.69인데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거의 급격히 상승 중이고, 빅스도 지금 위협 20을 넘었어요 드디어. 이것도 과매수 구간에서 급격히 상승 중.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격히 약간 공포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 로테이션, 섹터는 지금 아직 XLK 급격히 하락 중인데 아직은 리더이고, 그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헬스케어, 컨슈머 스테이플, 유틸리티, 이런 것들 전통적인 방어주들이잖아요. XLF는 금리가 인상될 때 약간 선방하는 섹터인데, 지금 이런 것들 특히 방어주 위주로 그나마 선방했어요.
다른 그 이제 성장 섹터들 이런 것들 테크 섹터들 반도체 이런 것들은 급격히 하락하는 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미 소비재 XLY 같은 것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지금 확실히 시장이 지금 거의 탑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섹터를 살펴봐도.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선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선입관, 바이어스를 얘기해 본다 그러면 ES는 short bias. 이거는 뭐 이쪽에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조금 높았는데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급격히 금요일날 하락했어요. 데일리 차트, 모멘텀 마켓 스트럭처 전부 다 베어리시하고 아울리 차트도 모멘텀 마켓 스트럭처 전부 다 베어리시해요. 그렇죠?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워 로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서 로워 로우, 그다음에 로워 하이 이쪽보다 하이가 낮죠. 로워 로우, 로워 하이. 그래서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시장이 조정을 겪을 것이다 그랬는데 뚫고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로어 하이 지금 로어 로우를 만들고 있죠.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굉장히 bearish해요. 그래서 숏 바이어스. 그다음에 이제 원유는 롱 바이어스예요. 이거는 그때 이쪽에서 롱을 했었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 더블을 갔어요. 하나 더 샀어요. 올라갈 걸 생각하고. 근데 이때 다시 원유가 하락하다가 금요일 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쪽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한 번 더 내리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전부 다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오고 나서 어 다른 것들보다 그 그 원유의 그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걸 보고 이쪽 부분에서 다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지금 원유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으면서 이거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때쯤에 다시 롱을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갭업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유는 지금 롱 바이어스고 데일리 차트는 모멘텀 마켓 스트럭처 뉴트럴인데 아울리 차트가 약간 볼리시해요 지금. 모멘텀 마켓 스트럭처 갭업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펀더멘털로 살펴봐도 지금 원유 원유 재고 그 이제 전략 비축유들이 거의 지금 바닥이 나고 있죠.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바닥에 도달하고 있어서 더 이상 원유를 억누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골드는 그때 뉴트럴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예, 여기서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 버렸죠. 그 non-farm payroll 발표되고 나서 그 10년물 국채율 지금도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네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금도 급격히 하락했는데 지금 보면 데일리 차트 다 베어리시하고 아울리 차트도 베어리시해요 지금. 그래서 숏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어디쯤에서 이렇게 가다가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숏을 해야 되는 그런 셋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 왜 그러냐? 국채율이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그때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부분, 이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16월 국채율이 계속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도 지금 보시면 여기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달러도 계속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금이 지금 올라갈 어떤 그 소재가 없어요. 지금은. 예, 차트 분석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털 상으로도 얘가 올라갈 어떤 소재가 없기 때문에 숏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월요일 날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이기 때문에 예, 트레이딩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전한 트레이딩 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tomorrow. Have a good day. Bye bye.